소개받은 유창환입니다. 오늘 체육과 교육과정 성격과 지형점에 대한 반성 비전 요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올해 제가 연구에 참여했던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미래사회 대비 학교 교육과정 교사학습 평가 요거에 관한 연구였어요. 그 하나의 영역 중에 하나가 이제 체육과 관련된 거였고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기 뭐 석사나 박사의 그 연구원생들이 많이 오셨는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앞으로 개인의 어떤 연구라든지 이런 걸 좀 더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체육과 교육 과정이 어떤 흐름으로 이어져 왔는지, 그리고 현재 2015가 개발되어 왔는데 거기까지 온 상황들을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쭉 보면서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래사회에 대비해서 이 체육과 교육 과정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2015가 사실은 내년도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적용이 되고 2020년에 고등학교까지 전부 다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이미 시도에서 저희 체육중앙지원단이 올해 교육과정 평가원 내에 기구가 설치가 됐는데 거기서 전국 6개 시도에 체육과 교육과정에 대한 이미 안내가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2015에 대한 뭐 자세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성격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미 아시다시피 저희가 교육과정을 7차까지 개정이 됐고 그 뒤로 2007, 2009, 2015 이렇게 이제 연도별로 변화가 됐는데 교육과정 쭉 보면은 이 성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1차부터 6차까지는 사실 성격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차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성격이 포함되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1차부터 쭉 보면은 목표 차원에서 신체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신체 발달, 아름다운 정신, 건전한 사회적 성격 이런 내용들이 쭉 이어져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이 2차라든지 3차, 4차 이렇게 해서 발전되는데 특히 2차에서 보면은 놀이나 운동, 스포츠 표현들이 좀 더 세분화되었다는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그리고 3차에서는 운동, 보건, 안전 중심이 좀 더 강화됐다는 것, 그리고 4차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좀 더 계열성이나 연계성이 좀 더 강화됐고 놀이, 운동, 스포츠 기초, 운동의 생활화 이런 쪽으로 갖고 이제 이게 저희가 체육에서 보통 심동적, 인지적 영역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5차 때부터 이렇게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들은 큰 틀에서 이제 비슷하게 이어져 왔고요. 6차에서 또 보면은 이제 5차에 이어서 이제 이때부터 교과 정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체 활동을 통해서 운동 능력 개발, 그리고 건강 증진, 체육 문화 계승 발전, 그리고 여기 부분에서 이제 목적이 기술이 되죠. 이것이 7차로 이어져 오면서 내재적 가치와 내재적 가치로, 내재적 가치, 외재적 가치로 이제 두 개가 크게 구분되면서 체육과에서 어떠한 가치를 추구해야 되느냐. 그래서 나온 것들이 보통 이제 움직임 욕구 실현, 그리고 체육 문화 계승 발전, 그리고 외재적 가치로 나온 게 체력 건강 증진, 정서 사회성 함양. 아까 뭐 여기 그 학부장님 말씀하셨는데 체지적 통합된 인간 이것들이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죠. 근데 사실 우리가 2007차 교육과정까지는 거의 종목 중심의 그런 교육과정이 구성이 되다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비판이 그거지 않습니까? 너무 종목 중심으로 진행이 되면서 거의 운동 기능, 단편적인 운동 기능 중심으로 체육 수업이 진행되고 과연 체육의 본질적인 목표를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가, 이런 반성들이 굉장히 많이 현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나온 것이 아시다시피 2007입니다. 사실 2007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요 내용들은 제일 처음에 보면 교과 정의가 보통 제시가 되죠. 그리고 인간상, 그리고 교육 내용, 교과 내용. 근데 이런 것들이 큰 틀에서는 사실 거의 비슷하게 변화가 됩니다. 물론 2009에서는 창의 인성을 강조하지만
큰 틀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내용들이 전개가 되고 있죠. 근데 요번에 이제 2015에 오면서 좀 달라진 것이 2007에서 저희가 신체 활동 가치를 5가지로 설정했죠.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여가. 그러면서 이게 이제 요번에 여가가 건강으로 이제 내용이 포함되고 여가 영역이 없어지고 그리고 새롭게 이제 안전 영역이 새롭게 생기게 됐죠. 근데 이때부터 이제 제일 큰 저희가 통합적인 교육 같은 걸 많이 강조하면서 단순히 종목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신체 활동을 가리키면서 거기서 인성적인 교육이라든지 어떤 다양한 신체 활동의 가치를 가르치도록 이제 현장에서 계속 변화를 추구해 왔는데 여기에 관한 비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것이 새롭게 변화된 교육 과정이 과연 우리가 추구했던 것과 얼마나 이게 목표에 달성됐느냐 이런 좀 반성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제일 큰 혼란이 이건 것 같아요. 저희가 신체 활동 가치를 5개를 정하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처음에 뭐 활동, 건강이면 건강 활동, 뭐 경쟁이면 경쟁 활동 이런 활동하고 가치를 일치시키려고 노력을 하면서 제일 큰 어려움이 뭐냐면 과연 건강의 가치를 또는 특히 여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얘기들도 많았는데 여가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여가 활동이 과연 그것이 적절하냐 그리고 현장에서 그거를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가능하냐 그리고 현장에서 계속 많이 문제가 제기되는 게 특히 선택 활동 예시 이거에 대한 혼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이쪽에서 가르쳐도 되고 저쪽에서 가르쳐도 되고 그 추구하는 가치에 맞게 교사가 재구성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 저희가 계속 추구하고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거에 관해서 잘 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많은 교사들은 아직까지도 종목 중심으로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과연 교사의 문제일까? 우리가 교육과정의 구성의 문제일까? 이거에 대한 것들을 많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의 비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쭉 전체적으로 제가 특징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교육과정 내용들을 구성할 때 이제 건강 활동을 위한 활동들이 독자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경쟁 활동을 위한 것들이 독자적으로 있는 것도 아닌데 마치 거기 안에서만 이제 교육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제 특히 신체 활동의 어떤 계열성 측면에서 나오고 있는 비판이 이번 교육 과정에서는 좀 많이 그걸 정연한다고는 했지만 과연 움직임, 신체 활동 움직임이라든지 어떤 놀이, 뭐 게임, 스포츠 이것들이 우리가 체육과에서 전통적으로 어떤 계열성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 교육 과정이 얼마나 그거를 체계적으로 담고 있느냐 그리고 체육교사들이 그거를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이 얼마나 잘 추구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 과정을 뜯어보니까 저는 크게 한 3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교육 과정이 1차 때부터 쭉 변화해 왔지만 그 본질은 결국 신체 활동, 뭐 움직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놀이, 게임, 운동, 스포츠 이런 걸 또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이 신체 활동이 교육과정 구성에 있어서는 결국 가장 우선적이고 중심적이다. 두 번째로는 결국 이런 활동을 통해서 가치를 추구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육과정의 큰 흐름을 보면은 사실 1차 때라든지 뭐 물론 반공이 강조되는 그런 시대이기도 했지만 교육과정은 점점 개인의 가치를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흐름으로 옮아가고 있더라. 이런 큰 특징을 저는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후에 조금 더 토론을 할 때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점이 바로 이겁니다. 미래 사회에서 어떤 가치가 과연 더 중요해질 것인가? 그렇다면 체육과는 어떤 가치를 핵심 가치 또는 주요 가치로 두고 체육교과의 성격, 역할을 규정할 것인가? 그리고 체육과 교육 과정에는 어떠한 가치를 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기존에 이런 가치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미래 사회에도 계속 유효할 것인가? 이거에 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 된다. 이 뒷부분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교과 역량, 핵심 역량이 많이 새롭게 대두가 됐는데 역량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이 있고요. 현장에서 과연 역량이 뭐냐, 뭐 능력하고 똑같은 말이냐 이런 그 의구심을 많이 가질 것 같은데 사실 역량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는 이거죠.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나 기량. 그래서 우리가 국가 수준에서는 이 핵심 역량을 6가지로 설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교과 역량은 4가지로 건강관리 능력, 신체 수련 능력, 경기 수행 능력, 신체 표현 능력. 이 4가지로 해서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교과 역량 설정이 타당하냐? 이게 학문적으로 사실 깊이 있게 연구돼서 정리됐다기보다는 교육과정 개정 시기에 내용들을 최대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추출한 결과입니다. 사실 여기 학회에 모이신 분들이 과연 우리 과의 교과 역량으로 또 이 핵심 역량과의 관점에서 교과 역량이 정말 타당한지에 대한 연구를 이후에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제안을 드리고요. 사실 교육과정이 큰 흐름이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이 핵심 역량 중심으로 흘러가는 국가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전통적인 그 흐름으로 갖고 있는 국가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면은 뭐 호주라든지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물론 영국은 지금 이제 역량 중심의 교육 과정에서 다시 그 이전 교육 과정으로 다시 회귀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 이 역량을 구성하는 이 역량 중심의 교육 과정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다. 그런데 이 역량을 반영하는 방식은 크게 한 3가지 부류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국가 수준의 이 핵심 역량 이런 부분들을 설정을 해놓고 있지만 교과 차원에서 체육과 차원에 있는 체육과에 있는 별도의 역량을 설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체육도 이 국가 수준의 핵심 역량을 성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수용 적용이 있습니다. 수용 적용.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호주 같은 이제 뉴사우스 웨일즈인데요. 여기는 요 밑에가 국가 수준의 핵심 역량입니다. 그럼 요거를 이렇게 쭉 연결해서 보시면 의사소통과 뭐 정보소지 분석 뭐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은 여기서 이 움직임 정도만 수용이 됐죠. 물론 이런 것들이 교과에서도 추구할 그 교과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추구하고 달성할 수 있는 거지만 교과의 특성을 봤을 때는 주로 움직임 측면에서만 교과 역량들이 주로 이제 반영이 됐죠. 근데 이것들이 조금 더 여기 이제 캐나다 같은 데 보면은 이 국가 수준의 핵심 역량하고 요건 이제 체육과의 역량입니다. 이거는 조금 더 체육과에 맞게 교과 역량들을 설정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해석 적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다른 과의 교육 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 우리나라 교육 과정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음악 같은 경우는 거의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하고 거의 비슷하게 설정이 돼 있어요. 나중에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또 아시겠지만,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 국가 수준의 이 6가지 아까 얘기했던 6가지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교과하고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다 보면 오히려 교과의 본질을 훼손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4개의 역량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만들어냈고요. 교과 역량은 4가지로. 그래서 저희가 교육과정 문서상에는 이것들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사실은
담지를 않았어요. 1차 보고서에서는 관련성 있는 표를 제시하게 했는데 저희가 2차에서 삭제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뭐 직관적으로나 이걸 분석적으로 보면 이런 관련성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학문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국가적인 핵심 역량과 교과 역량이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하는 것은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제시하지 않았던 거고, 이런 것에 관해서도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학회 차원에서 좀 더 연구돼야 되지 않을까. 요거는 이제 제가 이 교육 신체활동 가치, 뭐 교육의 가치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현장에서 갖고 있는 의문점이 또 이런 게 있어요. 가치, 신체활동 가치는 뭐고 역량은 뭐냐. 그 전까지 계속 신체활동 가치 중심으로 교육을 하라고 하다가 이 역량 중심으로 교육을 하라고 하니까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개념적인 혼란이 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 역량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가치들을 교과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기르게 되는 그런 역량들을 따로 모아놓은 거죠. 이게 이제 뒤에 좀 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새로운 교육과정, 지금은 이제 2015가 적용되면 2020년까지 되고, 그것이 적용되면 제 예상에는 한 2025년까지는 거의 쭉 적용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드는데요. 그랬을 때 우리가 체육 교과에서 가지고 있는 고유한 내용, 이 내용들을 어떻게 조금 더 이 학생들의 신체 발달이라든지 어떤 체력 수준에 맞게 이런 내용들을 교육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관한 논의들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교과의 내용이 이 부분 뒷부분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사회 변화 체육교육 과정의 전망인데요. 저희가 올해 이제 이 교육과정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교과별로 방향 및 과제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내년엔 교수학습, 후년에는 평가 쪽으로 연구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 영역으로 나눴는데 그 중에 체육하고 예술이 한 영역으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미래교육 방향, 저희가 이제 여러 개 선진국들과 그 국제기구들을 방문을 했어요. 올해 방문을 했는데 여러 국가에 대한 얘기는 조금 너무 내용들이 방대해지기 때문에 좀 삭제하고요. 국제기구에 대한 얘기만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유네스코인데요. 2015년에 2030 그 에듀케이션 2030을 인천에서, 여기가 이제 인천인데 인천에서 개최해가지고 아젠다를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 그 다음에 뭐 모든 교육에서의 어떤 평등, 이런 것들을 모토로 해가지고 교육이 됐는데, 유네스코에서 2030년 비전을 설정한 게 뭐냐면은 교육 방향에서 미래 교육은 디지털 매체의 발달과 학생의 성격 변화, 노동 시장의 변화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학생 스스로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된다. 그리고 타인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교육에 초점을 두고 이 학교 교육이 변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모두를 위한 교육,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교육, 그 시사점으로 교육의 질 평등, 평생 교육, 이런 것들을 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의 삶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 OECD 같은 경우도, OECD는 사실 그 역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왔는데, 지금 연구된 거 이전에 출발점을 대세코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 역량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근에 2030 그 컨셉추얼 프레임워크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OECD에서. 여기서 보면은 날리지하고 스킬하고 아티튜드, 밸류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결국 역량을 기르게 되고 이것을 실천으로 이어지게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그 체계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방향은 아래 제시된 바와 같고요.
그래서 P2L1 같은 경우도 이 역량에 대해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기관이고요. 이 내용들은 거기 본문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우리나라에서 향후에 교육 비전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설정했습니다. 다양성, 수월성, 공정성. 이걸 통해서 학생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델파이 조사를 실시를 해가지고 미래사회 변화 추세를 이 6가지로 설정이 되었는데 그 내용들은 본문에 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보면은 결국 미래사회는 이 6가지 큰 변화의 추세에 맞춰서 교육은 개발화 교육, 다문화 교육, 진로직업 교육, 지식활용 교육, 인성 감성 교육이 더욱더 강조될 것이다. 어떤 분들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이게 과거에 이게 다 얘기됐던 건데 과연 이게 정말 미래에 대한 뭐 별다른 얘기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거는 당연히 맞습니다. 우리가 미래 얘기할 때 지금 알파고라든지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렇지 저희가 전 세계 많이 그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미래를 연구하는 기관이라든지 그런 교육기관을 갔을 때 미래에는 교과가 마치 없어질 것처럼 또 교육이 학교가 없어질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는 미래 학자들의 일부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외국에서 이 미래 교육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자기 사회의 문제, 자기 사회가 현재 안고 있는 문제를 미래에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의 관점에서 기관이든 그 나라의 교육부든 그런 관점에서 미래를 연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막 인공지능이니 뭐 알파고에 너무 전도돼 가지고 마치 뭐 교육이 막 획기적으로 뭐가 달라질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연구진들이 그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변화를 겪게 되고요. 뒷부분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은 본문에 다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회 변화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학교 교육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연구를 보니까 과연 체육의 미래는 학교 체육의 미래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저희가 방향을 6가지 정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한 삶. 미래 사회에 여러 가지 사회 변화 추세, 학교 교육 변화 추세에 따라서 가장 두드러지게 강조가 될 부분은 바로 건강이라는 것을 도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활기찬 삶, 뭐 과학기술이나 뭐 기계 발달에 따라서 이 신체 활동이 줄어들고 이제 문제가 당연히 생기고 또 어떤 인간 소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체육교과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그 교과라는 결론을 얻게 돼서 저희들이 첫 번째로 방향을 제출한 것이 신체 활동을 관해서 이런 그 능력을 습득하고 신체적 소양을 갖춘 인간을 양성한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건강한 생활 습관 그리고 평생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 인성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위해서는 기능, 성별, 국적,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는 통합적 교육을 지향해야 되고 테크놀로지 올바른 활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저희가 여기 해당된 과제들을 도출을 했는데요. 연구기간이 짧은 문제도 있고 또 연구진의 그 연구의 어떤 한계도 있는데 요 신체적 소양을 기르기 위해서 이것들이 앞으로 체육교과에서 신체적 소양을 기르기 위한 방향으로 학교 체육이 이제 변화가 돼야 되는데 기존의 물론 내용보다는 조금 더 확장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 신체적 소양에 관한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뭐 여기 최유창 교수님이라든지 일부 그 교수님들께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것에 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향후에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고 우리가 학교 체육에 이런 개념들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과제들도 여기 이제 제시가 됐고 오늘 뭐 건강에 관해서 좀 이따 더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바람직한 인성 그리고 통합적 교육 테크놀로지 올바른 활용을 위한 과제들을
각각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2030년 미래 학교 체육에서 미래 사회 변화에 따라서 저는 이거를 좀 오늘 논의를 좀 하고 앞으로 더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어떠한 가치를 우리 체육교과의 핵심 가치로 둘 것인가, 또는 중심 가치로 둘 것인가, 또 어떤 가치들을 우리가 중심으로 놓고 이 교과의 내용들을 재구성할 건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이 필요하다. 기존에 우리가 이렇게 영역 구분에서 그 신체활동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는데요. 새로운 체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의들도 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트럼프의 당선을 예측한 것도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면서 또다시 인공지능을 이제 경외감을 갖게 됐지만, 어쨌든 우리 학교 체육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2030년도가 그렇게 먼 미래는 아닙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쭉 적용되면서 거기서 나온 문제점들을 향후에 반영을 해서 미래의 새로운 교육과정을 우리가 좀 더 준비를 한다면은 훨씬 더 나은 교육과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개받은 사례초등학교 한만석입니다.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이 출격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새로운 교육과정의 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이제 1년 남짓 지나면 새로운 교과서를 수업을 통해 펼침으로써 교육과정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교육과정은 체육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함양하기를 원하는 체육과의 역량을 건강관리, 신체수련, 경기수행, 신체표현의 4가지 측면으로 제시하고 있다. 총론에서 제시하는 일반 역량과 유기적인 관련성을 맺고 5가지 영역,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안전을 통해 신체활동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이를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인간상을 추구한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의 변화 속도와 예상하기 어려운 미래를 현명하게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고자 하는 국가의 교육정책이 적극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체육과 교육과정의 성격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고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반성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시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오래된 미래라는 말처럼 과거의 고찰을 통한 반성은 내일을 상상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준비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감대 위에서 체육과 교육과정 개정의 특징과 전망이라는 크게 2가지 관점으로 발제 원고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에서 막대한 돈과 노력을 투자했으나 실패했다고 평가받는 것 중에 하나가 컴퓨터 교육이다. 90년대 중후반 컴퓨터실을 만들어 기자재를 확보하고 정보통신이라는 교과목과 이를 가르칠 선생님도 새롭게 등장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유명무실해졌으며 그 효과 또한 미비했고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거론된다. 그 이유는 학교에서의 컴퓨터 교육이 급속한 테크놀로지의 변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해 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성 둘 다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를 볼 때 교과의 성격, 본질, 역량, 영역, 이것을 좀 더 명확히 밝혀 상세히 드러내고자 하는 이번 교육과정 개정의 시도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발제자가 지적했듯이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의 변화를 체육 수업 문화가 바로 흡수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문화라는 것은 어느 순간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천천히 몸에 배고 스며들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젖어들게 되는 성격의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전히 우리는 문서상의 변화를 수업을 통해 크게 체감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다음 교육과정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근본 이유는 무엇인가? 발제자는 체육과 교육과정의 성격 내지 목표가 변화된 흐름을 종합해 국가나 사회 차원보다는 개인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토론자는 이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 교육과정은 크게 교과가 가진 특성과 국가사회의 요구, 학습자의 요구라는 3가지 요소가 상호 관련성을 맺은 채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의 특징을 살펴보면 국가사회의 요구가 좀 더 강력하게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14년 4월 16일 온 국민을 비통에 빠뜨린 세월호 침몰 사고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수용한 국가 차원의 요구가 함께 작용하여 안전 영역이 새롭게 신설되었다.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도 국가 교육과정의 방향과 요구를 반영하는 측면에서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토론자 역시 안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절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갑작스러운 변화 및 변화의 양상이 체육 교과를 통해 기르고자 하는 역량이나 추구하는 인간상에 얼마나 적합한지 되물을 필요가 있으며
교과의 당위성 측면에서 과연 적절한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5가지 영역 중 안전 영역과 밀접하게 관련된 역량을 교육과정에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안전 영역의 성격을 건강가치의 출발점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영역이 먼저 생성되고 그 성격이 만들어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또한 교육과정의 안전 영역의 성격을 건강가치의 출발점이라고 밝힌 만큼 건강 영역과의 위계 또한 고려해 볼 문제이다. 이와 동시에 2007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등장한 여가 활동은 2015 교육과정 개정과 동시에 건강 영역으로 흡수되었다. 물론 그동안 현장에서 여가 활동의 지도에 관한 어려움이 꾸준히 제기된 것은 사실이나 이 또한 갈수록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개인의 여가라는 가치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결정되었는지에 대해 선뜻 그렇다고 확답하기는 어렵다. 문서 수준의 교육과정이 실제 수업에 자연스럽게 구현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만은 아니다. 오히려 많은 시행착오와 시간이 필요하며 많은 실패들을 통해 얻은 현장의 교훈들이 쌓일 때 서서히 추상적 교육과정의 본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장의 경험이 축적되기도 전에 수시개정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빈변한 변화는 교사들로 하여금 교육과정을 문서 수준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면 교육과정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사문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은 개정된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충분히 정착될 수 있도록 기다림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 현장 적용의 과정이 어떠한지 다각도로 살피고 다양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추상적 개념이 구체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탐색을 통해 드러난 여러 가지 효과와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국가사회적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개정의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고 신용복 선생님은 우리가 일생 동안 하는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을 거쳐 발까지 하는 여행이라고 한다. 이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낡은 생각을 깨트리고 이러한 공감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과정의 개정을 이에 비추어 보면 추상된 개념으로 제시된 수많은 방향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고민하여 실제 수업을 통해 가르치고 배우며 구체적으로 펼쳐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성찰을 통해 필요한 부분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것이 개정의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시간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성찰과 반성을 통해 그 실체를 확인하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축적된 경험을 듣기까지 기다려줄 인내가 필요하다. 국가사회적 요구 또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큰 요소라는 것과 공교육은 그런 요구를 수용할 책임이 있다는 것도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수년마다 충분한 현장의 공감 없이 개정되는 작금의 형태가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미래 사회의 변화를 대비하기 위한 체육과 교육과정의 전망이다. 발제자는 국제기구 및 기관과 국내 연구를 바탕으로 2030년 미래 학교체육의 방향과 과제를 6가지로 제시하였다. 그중 5번째와 6번째로 제시한 기능, 성별, 국적,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는 통합적 교육의 지향과 테크놀로지의 올바른 활용은 미래 사회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통찰을 엿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다문화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 따라서 정확히 다문화 교육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미래 우리 사회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는 통합적 교육을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그들을 통합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토대로 개념적, 이론적, 실천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방향은 매우 적절해 보이며 교육 내용 개발 이전에 기능, 성별, 국적,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연구 또한 선행 및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 가지 우려는 테크놀로지의 올바른 활용이라는 방향과 신체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는 첫 번째 방향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다. 교수학습 방법의 한 가지 형태로서가 아니라 체육 수업의 방향 및 과제로 제시될 때 이것이 주객의 전도를 일으키는 양상을 교사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오히려 이보다는 신체 활동을 매개로 체육 교과만이 오롯이 해낼 수 있는 방향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2013년 칼 프레이와 마이클 오스본은 700여 개의 직업을 분석해 The Future of Employment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향후 20년 안에 사라질 확률이 가장 높은 직업들은 텔레마케터, 모델, 요리사, 회계사, 세무사, 보험 판매원, 제빵사, 택시기사, 부동산 중개사, 약사, 스포츠 심판 등이다. 이러한 직업의 공통점은 직업의 형태가 자동화되어 컴퓨터에 의해 대체되거나 크게 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초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는 사라질 가능성을 제시하였는데 오차 범위를 감안하면 없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토론자는 이를 학교가 담당하는 교육의 특성에서 그 이유를 찾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직업들과의 차이가 있다면 학생들에게 지식 정보의 제공과 함께 디지털화하기가 불가능한 영역의 교육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그중 체육교과는 신체를 매개로 한다는 점, 생활 습관 및 삶의 가치, 인성교육을 그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물론 발제자가 우려한 것처럼 가치와 활동을 연결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실천의 어려움도 따른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면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래 사회의 핵심 가치 또는 중심 가치를 선정하고 이를 정립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과거의 공부가 지식을 습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앞으로의 공부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지식은 과거 창의성의 열매이고 상상력은 미래 창의성의 씨앗이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체육과 교육 과정의 지향점은 신체 활동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그 비전으로 삼아야 한다. 인터넷 사회학자 하워드 레인골드는 로봇이 인간을 위해 남겨둘 일자리는 사고와 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감성이나 사회성, 창의성과 같이 로봇 기술이나 인공지능으로 자동화하기 어려운 체육교과만의 고유한 역량을 교육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교육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단초를 제공해준다. 그리고 이러한 역량은 신체 활동을 통해서 구현될 수 있다는 총론의 개정 방향과 함께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체육 교육 과정의 지향점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는 어떤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관한 큰 그림을 그려주는 것은 체육 교육 과정 개정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며 교과의 존폐를 결정지을 수도 있는 매우 중대한 작업임에 틀림없다. 변화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관찰하며 변화의 와중에 마주할 문제들을 상상하는 능력은 체육교과가 가진 정당성과 중요성을 확신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이러한 변화를 준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 깊은 고민을 통해 화두를 던져주신 발제자께 감사드리며 모두의 노력을 통해 체육교과의 방향성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주대 김원정입니다. 첫 부분은 좀 읽어내려 첫 단락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은 이미 고시되었으나 현장에서는 초등에서 2017년, 그다음에 중등에서 2018년부터 이제 현장에 적용이 되죠. 그래서 현재 지금 2016년 11월 10장에서 보면 여전히 이거는 이제 미래 선상에 있고 아직까지 미래가 지금 어떻게 실천되거나 실행되는지 아직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 대한 어떤 직접적 영향이 아직 학교 현장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다시 이런 또 개정 방향을 고민하고 2030 또는 2045까지 저는 언급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걸 우리가 개선하고 개정을 하려는 그런 과정에서 기존의 것에 대한 우리가 충분한 논의와 또 기존의 것에 대한 우리가 충분한 어떤 생각들을 같이 개진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금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전공자분들께서 같이 이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도 어떤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질 때 어디서부터 우리가 이제 출발해야 되는가에 대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밑에 그림은 좀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이다 보니까 주 단위의 교육 과정 따르는 다른 나라와 달라서 굉장히 교육사회학적 그런 어떤 힘이라든지 논리에 받고 있습니다.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제가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본 것인데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 맞게 이제 봤을 때 이런 그림이 있을 수 있고 현재와 같이 수시 개정 체제가 수시로 일어나는 지금 상황에서는 밑에 있는 그런 원이 벤 다이어그램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오른쪽으로 계속 똑같은 벤 다이어그램이 또 계속 중첩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새롭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첫 번째 원과 세 번째 원이 겹쳐진다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급속하게 변하기 때문이죠. 수시 개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발제자분께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이렇게 압축해서 이렇게 발표를 해주셔서 굉장히 잘 들었는데 저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하다 보니 성격 쪽에 많이 초점을 두셨고 저도 그쪽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리고 나서 후반부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2030의 어떤 학교 체육의 방향으로 보셨거든요. 체육과 교육과정이라는 말을 쓰시기 전에 학교 체육 방향으로 보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간단한 저의 소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에 제가 이제 애플 얘기를 한 것은 우리나라 국가 수준 교육 과정이 그랬듯이 애플만의 얘기는 아니고 제가 좀 더 추가한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왜 지금 또 누구를 위해서 누가 어떤 명분을 가지고 이제 계속 바뀌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크게 이제 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저도 이제 성격에 대한 부분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후반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40페이지 보시면 이제 성격항의 부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2014년 때 평가원에 한번 토론을 간 적이 또 있었는데, 당시에도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한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그렇고 어떤 그 보고서에도 마찬가지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그 체육교육과 그 교과의 목표 안에 성격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던 그런 구조가 2011 개정 체육과 교육 과정에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다시 이번에 좀 이렇게 수정이 된 것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고, 그 40페이지 밑에 보시면 이제 교과별 교육과정 문서 체제를 교육적 의식의 뼈대로 비유한다면, 그 중에서 성격항은 교과별 가치를 공적으로 정연해주는 체이자 내적 질서와 명분을 다져주는 교과의 뿌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그 체제상으로는 목표에 가려졌던 성격을 다시 끄집어내서 본질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영역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나눠서 뭔가 생각해보고자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이제 제가 그 다음 페이지부터 논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조금 토론자로서 이제 좀 비판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인데, 성격에 대한 부분에서 그 어떤 순서와 논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성격항의 어떤 그 순서는 본질과 역할이 제시가 되어 있고, 교육부에서 핵심 역량을 제시한 부분에 대한 그런 것을 이제 그 우리 과에서도 이제 아까 그 발제자분께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을 연계를 해서 4가지 역량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다음 우리가 신체활동 가치 영역이라는 2007년부터 제시됐던 그 가치 영역에 대한 부분이 차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실제로 그 위에서 그 두 번째 단락에 제가 두 번째 줄을 보시면은 성격항의 구성에서 신체활동 가치 영역이 역량보다 좀 더 철학적이나 내용 면에서 좀 광의적 내용이나 범위로 좀 그런 일관된 관점을 오히려 가지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핵심 역량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국가 사회적 요구에서 나온 개념이만큼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는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튀어나올 때마다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그 어떤 우리 교과만의 가치, 본질적인 어떤 그 고유한 가치들을 거기에 잣대에 맞게 너무 휘청거리다 보면 본질을 이제 잊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 또는 그런 위험한 또 결과가 날 수 있다는 그런 조금 부정적인 어떤 결과도 미리 한번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근데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제가 이제 세 번째 단락에 그런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 가치로서의 우리 영역, 그러니까 신체활동 가치는 우리가 교과에서 추구해야 될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고, 핵심 역량은 총체적인 어떤 능력으로 표현은 되나 실제로 그거는 학습을 통해서 후천적으로도 가져갈 수 있는 능력으로 이렇게 그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 보고서라든지 최근까지 나와 있는 그런 개념을 보면 어떤 결과의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순서가 역량이 먼저 나오기보단 교과의 순수한 어떤 우리 고유한 가치 부분들이, 물론 지금 신체활동 가치 부분들이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될 건지 좀 우리가 더 논의해서 바꿀 건지는 향후 과제의 문제고, 순서상 그런 부분들이 먼저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핵심 역량과 같은 부분들이 이제 같이 나와줘야 이제 그 의미가 어떤 연계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41쪽 중간에 보면 안전 영역을 저도 좀 짚어낸 부분이 뭐냐면, 그 가치라는 용어를 굉장히 그 쓰기 불편해하는 그런 문서의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목표에서 이제 어떤 가치다, 건강, 도전, 경쟁 다 어떤 가치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안전의 경우에는 그 건강의 가치 어떤 출발점은 보지만 그 자체를 가치의 본질로 보진 않는 그런 문서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만약에 위와 같은 제가 말씀드린 순서로 가는 경우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은 이제 가치 영역이라고 보기 좀 어렵죠.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다시 어떤 식으로 흡수를 시키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단락의 경우 위에서 6번째 줄 이제 끝에 보시면 이제 아까 세월호 사건 얘기 나왔지만, 특정 사건이 이제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중요성이 부각된 시점에서 교육적으로 이를 해결하다든지 내용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일이 있죠.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우리가 어떤 교과, 체육과 본질 자체,
그런 것의 기본 가치를 세우는 것과는 좀 별도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별도로 우리가 좀 연구도 되고 그걸 이제 수정하거나 개정할 때도 그걸 염두에 둬야 되는 생각을 좀 들었고요. 밑에 보시면 41쪽 맨 밑입니다. 인생에서 필요한 모든 것, 즉 실제적 활동이나 유목적적 활동까지 모두 학교에서 교과를 통해 배울 수는 없다라고 이제 그 교육과정 철학하시는 분이죠. 이분이 예전에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제 발자작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과가 없어진다 말다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얘기긴 하나 실제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교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어떤 체제의 어떤 그 틀을 넘어 본질적으로 우리가 교육에서 추구하는 것들은 뭐 1, 2년 안에 또는 뭐 10년 안에 그 당장 9시 나오는 것들이 아닌 만큼 이런 우리 체육과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의미나 정체성이 적어도 현실성 상황이라든지 일시적 문제 해결을 위한 방편이나 도구적 교과로 편마되는 어떤 또는 협의적 의미로 간주될 수 있는 여지는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로 핵심 영향에 대한 부분이 내려왔을 때 당연히 수용을 해야 되고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다시 역으로 개진하는 그 위치에 계실 수 있는 분들이 좀 더 소리를 내서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반대된 어떤 논리와 그런 명분을 확실하게 역으로 개진하는 그런 방향도 열어둬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성격 강의 구체적 내용에서는 가번을 보시면 이제 신체 활동을 이제 이걸 이제 논리적으로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신체 활동은 교육의 본질, 핵심 본질, 뭐 교육의 도구와 같은 표현으로 이렇게 같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교육적 논리라든지 그 자체의 논리를 봤을 때 그 위에서 이제 그 42쪽 위에서요 그 성격 강의 구체적 내용 가번의 6번째 줄 이렇게 보시면 얼핏 본질이 이론이고 뭐 도구가 실제라는 것과 좀 상응돼서 좀 쓰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도구라는 말은 극히 실제 일부에 그 불과하고 이게 이제 어떤 그 수단과 목표의 관계에 의해서 설정되는 관계로 교육학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논리가 아니고 교육 어떤 철학적인 어떤 그런 논리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본질이라고 할 때는 이것이 곧 도구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자가당착의 어떤 논리에 빠질 수 있고 이 부분이 그 좀 더 체육의 그 본질 안에 서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윗단락 2개 말고 그 본질 안에 따로 이걸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이 말이 정말 맞는지 본질적으로 맞는 것인지 교과 논리적으로도 맞는 것인지 교육과정 철학적으로 이게 맞는 말인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요컨대하고 나오는 부분들은 이제 체육과에서 이제 신체 활동이란 하면서 이제 그 어떤 본질 자체를 신체 활동이 그게 만약에 본질이라면요 체육과에서 신체 활동이 본질이고 연관이 되어 있다면 이제 그 자체를 바꾸거나 무엇을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게 핵심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제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위한 수단으로 너무 큽니까? 죄송합니다. 공부를 위한 수단으로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책을 보는 행위 자체가 이제 그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보면 그 논리가 어떻게 되냐면 책 보는 것하고 공부하는 게 연관이 있거나 서로 부분이 연결돼 있으면 그 뭐뭇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뭐는 곧 뭐뭐거든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신체 활동의 본질이라고 하고 동시에 도구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약간 어폐가 있는 것을 한번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시면 역량에 대한 얘기는 아까 핵심 역량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그 교과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나온 6가지 역량을 체육과에서 다시 4가지로 반영을 해서 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찾아보면서 보고서를 보니까 많이 연구도 하셨더라고요. 어떤 뉴질랜드라든지 퀘벡주 이런 영어권 국가들에 대한 핵심 역량을 조사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와의 연관성이겠죠. 우리나라와의 연계가 어떻게 그것을 이제 연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연계해서 이 4개가 나올 수 있는지를 총론 수준의 역량으로 연관되는 것 이외에 그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연구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43페이지 그 나번의 2번째 그 단락에 조금 중간에 보시면 그 각 역량별 굵은 글씨요. 의미 검토나 재개념화, 하위 요소의 도출 과정, 총력 역량과의 관련성 이런 거를 조금 그 이해하기 충분한 연구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타 교과에서는 또 그런 연구들이 이렇게 이미 페이퍼로 나온 것들도 있어서 이거를 한번 또 이렇게 뒤에서라도 후반부에서라도 좀 더 연구해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좀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마련했으면 좋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4번째는 그러니까 위주가 되는 것은 앞쪽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요.
예, 그 뭐 다른 신체적 소양이라든지 그 말씀하신 2030에 대한 방향 부분은 제가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다 맞는 말이시고 가능성 있고 개연성 있는 얘기인데 단지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유네스코나 OECD나 이런 다른 외국 선진국에 대한 얘기도 물론 중요하고 알아야 되지만 이걸 어떻게 우리 변화에 쟁점으로 삼아 그걸 연결해서 교육과정 반영할 것인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변화와 교육의 변화가 곧 가치의 변화를 말하지 않고 예, 교육의 변화를 말하지 않고 체육과의 가치의 변화를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이 그것을 별개의 문제로 좀 같이 연결은 하되 예, 그걸 좀 별개의 문제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그 어떤 그 아까 그 어떤 실제와 이론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조금 그 하는 것과 보는 것이 있다면 좀 이론과 실제를 구분해서 볼 때 좀 이론과 실제는 물론 같이 공존해 있지만요. 저희가 이제 실제로 너무 실제적인 측면에 많이 예, 그 변화 이런 것에 많이 민감하고 그런 쪽에 많이 이제 하다 보면 이론 쪽을 소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좀 부수적인 노력과 우리 모두의 힘을 합쳐 좀 그런 완전 이제 본질로 돌아가는 본질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시작해보는 그런 어떤 스타트의 그런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어쨌든 마지막 단락에 그렇습니다. 뭐 개발자, 행정가, 교사, 학생 다 모두 주체들의 어떤 적극적인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의식과 뭐 지식과 어떤 이런 것들이 같이 변화가 있어주면 더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발표를 마치겠는데 저는 이세돌과 알파고는 너무나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출발이 다르죠. 심신 이론론 쪽에서 보면은 전혀 아닌 그러니까 그 이세돌은 심신 이론론적인 관점을 수용해서 했다고 보면 알파고의 경우에는 완전히 분리된 상황에서 대결을 펼친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시발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과연 우리들의 체육과의 본질 역시 뭐 어떤 기계와 어떤 스마트폰과 여러 가지 인터넷 등등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정보 사회 변화 이외에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본질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심화된 어떤 공부와 예, 함께 이제 논의될 부분들을 좀 추가해서 많이 개진해서 노력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